당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느낄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신호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얻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늘 따뜻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삶에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 선의를 악용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이 방송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연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는 오랜 친구인 정미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미 씨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정미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그깟 돈 때문에 우리 우정을 망치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미 씨를 믿고 의지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말은 너무도 배신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중 누구든 간에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용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봐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기게 되고 그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혹시 이런 사람은 없는지요?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한 번쯤 그 관계를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특징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아무리 명확하게 드러나도 항상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민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재 씨는 직장에서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 동료 현수 씨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현수 씨는 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팀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가 볼 때 현수 씨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았고 항상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 씨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로와 도움을 얻으려 했습니다. 민재 씨는 처음에는 현수 씨를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 씨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민재 씨가 들어주지 못하면 현수 씨는 불만을 표현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결국 민재 씨는 현수 씨의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자신이 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외부의 탓을 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신만 피해자라 주장하며 당신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거나 위로와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처음에는 동정을 자아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피해자 역할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 속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소영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영 씨는 친구 연희 씨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습니다. 연희 씨는 항상 소영 씨에게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크게 꾸짖고 작은 실수에도 비난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희 씨는 약속 시간에 늦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것을 별것 아닌 문제로 여겼습니다. 소영 씨는 연희 씨의 비난에 대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영 씨는 연희 씨가 자신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본인은 그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소영 씨는 이 관계가 자신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하고 자신감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는 비판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남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모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과 피로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점차 낮아지고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때 스스로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지나친 요구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그들이 당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는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 번째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 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뢰를 배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배신은 단순한 약속 위반일 수도 있고 중대한 도덕적 결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파괴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배신당하면 마치 유리 조각처럼 다시 붙이기 어렵다. 이 말처럼 신뢰는 한번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기 힘들며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혁 씨는 오랜 친구 민수 씨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둘은 수익과 책임을 공정히 나누기로 약속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민수 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혁 씨는 이에 대해 묻자 민수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재혁 씨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민수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깊은 신뢰의 배신에서 오는 상처였습니다. 이 경험은 재혁 씨가 사람을 믿는데 신중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오랜 시간 자책하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들이 신뢰를 저버렸을 때 즉시 그 행동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신뢰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뢰를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으며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더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우리가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책임 회피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니 씨는 직장에서의 동료 상훈 씨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지만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며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니 씨는 상훈 씨와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훈 씨는 모든 책임을 미니 씨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상훈 씨는 이 일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미니 씨의 실수만을 강조하며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니 씨는 상훈 씨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이후 그와의 협업에 더 이상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미니 씨가 책임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위치나 평판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신과 상처를 남기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신뢰도와 평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상황에 따라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은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기며 결국 관계를 파괴로 이끕니다. 현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정 씨는 오랜 친구인 지우 씨와 공동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반, 지우 씨는 매출 관리와 고객 응대를 맡기로 했고 현정 씨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 씨는 자신의 역할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는 자주 약속된 회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요한 업무를 마감일까지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생각했던 현정 씨는 지우 씨에게 여러 번 상황을 설명하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우 씨는 항상 변명과 핑계로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계속된 지연과 오류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정 씨는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우 씨의 반복된 무책임과 약속 불이행은 현정 씨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두 사람의 오랜 우정마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그들이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드백을 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사실을 중심으로 냉철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로, 약속을 어긴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불편과 손해를 끼쳤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계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 노력,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착취하며 결국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깁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영 씨는 오랫동안 회사 동료인 미경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경 씨는 선영 씨의 친절함과 도움을 늘 고맙게 여기는 듯 보였고 두 사람은 종종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급히 큰 돈이 필요하다며 선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며 꼭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영 씨는 믿음과 우정으로 자신의 저축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그저 말뿐임이 드러났습니다. 선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미경 씨가 보인 친절과 호의가 사실은 자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심지어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종종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도움을 요청받을 때는 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무책임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호의를 정당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감사의 표현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관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끝으로 철학자 칸트의 한마디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달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